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나온 성명 중에 애슐리 베빗 이야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제가 안 전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슐리 베빗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죠. 과연 누가 총을 쐈느냐? 왜 연방 법무부는 총을 쏜 경찰관, 의회 경찰관이죠. 왜 기소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총을 쏜 사람이 있으니까 사망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망자는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았고, 단지 셀폰 하나 들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깨진 유리창, 본인이 유리를 깬 것도 아니고 깨진 유리창으로 나가려고 하던 상황에서 총을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관에 대해서 이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심지어는 그 경찰관이 누구인지 신원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어제 팍스뉴스에 마리아 발티로모, 이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죠. 마리아 발티로모가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인터뷰로 연결이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애슐리 베빗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훌륭한 여성인데 1월 6일 깨진 창문으로 나오려다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터커 칼슨 쇼에 나와서 왜 이 훌륭한 젊은 여성이 젊은 나이에 평화로운 시위에 갔다가 총에 맞았는지 답변을 원한다. 가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정보라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이 의회 지도층 민주당 의원의 보안 세부 사항이라는 추측이 지금 나돌고 있다. 의회 지도층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의회 지도층의 민주당 의원에 관련된 보안 사항이다라는 추측이 지금 의회 내에서 돌고 있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애슐리 베빗을 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뉴스에서 이미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가 애슐리 베빗을 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왜 쐈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 한다. 나는 당연히 고위직, 그것이 당연하게도 고위직 보안당국의 우두머리라고 들었다. 그런 민주당원. 보안당국의 우두머리인데 민주당원. 누구일까요? 1월 6일 당시에 보안당국의 우두머리인데 민주당원.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완전히 사태가 확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회라든가 민주당 측에서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스캔들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며칠 전부터 계속 애슐리 베빗 누가 쏘았나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툭툭 던졌었죠.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툭툭 던져왔었습니다.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고 뭔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던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체 민주당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 혹은 공화당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보수 언론인들이 뭐라고 기사를 쓰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싹 무시하고 넘어가려고만 자꾸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근데 결국 이제 어제 팍스 TV에서 이야기가 이제 튀어나온 것이죠. 의회 고위층 인사, 그것도 민주당원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정보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 저희는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 것이고 상당히 뭔가 나올 것 같다. 이것이 나오면은 1월 6일 의회 사태에 대한 그 결과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가져봅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금을 하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을 해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다 지금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할 정도로 FBI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수사에 진전된 보고서 하나 제대로 나온 것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가 의회 안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유일한 사망자인 애슐리 베빗 누가 총을 쐈는지 그 사람조차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냄새가 나도 심각하게 냄새가 나는 상황인 것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 마리아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를 흘렸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출마하겠다라고 확인해 주는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뭐냐면은요. 나는 내 답변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밝힐 수 없다. 거기엔 선거 재정과 다른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아직 밝힐 수 없다. 선거 재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거를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이죠. 예, 선거를 준비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시사한 답변이었다. 결국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저희들만 이렇게 출마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딕 모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딕 모리스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출마한다면 나는 그가 출마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출마한다면 공화당 후보에 분명히 당선될 것이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선거판에 이 정치계에 다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5만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했었죠. 탄핵을 2번이나 추진을 했었고 러시아 음모에도 엮어넣었었고 하다못해 안 되니까 이제는 세금 탈루했는지 지금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 직접 털어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트럼프가 잘못한 걸 찾아낼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 집 나와가지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곧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모리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2번의 탄핵에서 살아남았고 그의 회사는 지금 기소에서 살아남았고 그를 위해 또 다른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는 모른다. 말 그대로 트럼프가 감옥에 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가능할 사람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2022년 예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모든 후보들이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소위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공화당원들이 예비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지해달라. 나 지지하는 선언을 해달라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고 너무 자기 파괴적이다.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2024년에 민주당이 이길 길이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 누가 공화당 후보가 되든 상관없이 그가 이길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2024년 대선은 망했다. 무조건 공화당이 이길 거다. 왜? 바이든이 잘못됐다. 바이든이 지금 완전 엉터리로 지금 일을 망가뜨리고 있고 민주당원들이 지금 다 자폭 모드다. 전부 다 자폭하는 모드다. 민주당원들 지금 보고 있으면 특별히 극좌로 가 있는 민주당원들 보고 있으면 그러면은 빤한 답이 나오죠. 어떤 국민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극좌파 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상황이 똑같죠. 한국도 지금 좌파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입맛이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민심이 지금 반 문재인 정권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도 반문재인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야 그래야 자기가 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여권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좀 쭉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2024년의 대통령 선거는 망했다. 민주당은 지금 자폭 모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들 안에서 스스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분석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대책도 나올 것 같은데 좀 걱정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정권이 바뀌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대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또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할지 약간 지켜보도록 해야죠, 이것도.